6회라고요? 6회 미적분? 28번. 6회 미적분 28번. 봅시다. 28번에 공비가 영이 아닌 등비수의 AN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하고 n제곱 플러스 n 중에 작지 않은 값을 Bn, 크지 않은 값을 Cn이라고 하자. 심상치 않다 이거지. 그죠? 근데 그러니까 비교를 해가지고 작지 않은 것만 모으면은 크거나 같은 걸 모으면 Bn이고 작거나 같은 걸 모으면은 Cn이다라는 건데 Bn분의 1이 수렴을 하네요. 그지? 그러면은 만약에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거는 생각해봐. 이게 지금 그거를 만약에 오로지 이 bn 전체가 n제곱 플러스 n이었다고 치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급수는 뭐가 중요해? 첫째 항이 중요하죠. 얼마부터 누적했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지금 넣었을 때 n제곱 플러스 n 중 작지 않은가 그랬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bn 오로지 그러니까 모든 항이 n제곱 플러스 n일 수도 있죠. 그렇게 했을 때 극한값을 계산해보면 급수가 12분의 11은 절대 안 나와요. 그죠? 예. 부분분수잖아. 그지? n의 n 플러스 1인 거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바뀌긴 하겠구나.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에는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합이. 맞지? 그런 거라서, 또 크지 않은 값을 cn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an하고 n제곱 플러스 n을 비교하는 건데 뭐 간단히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수함수하고 이차함수 형태가 비교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도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맞지? 그러면은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은 CN하고 그러니까 C2하고 C3를 더해서 0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어 일반항을 n제곱 플러스 n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거지 C2, C3가 각각 AN일 수도 있고 N제곱 플러스 N일 수도 있잖아. 그건 케이스를 나눠서 해야 돼. 알았어? 이거는 직관적으로 바로 보고 딱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지? 이 C2랑 C3의 소속이 C2 그러니까 이런 거야. C2가 A2고 C3도 A2거나 알았지? 예. 그 다음에 얘가 n제곱 플러스 n에다가 넣은 거니까 넣으면 얼마야? 그러면 얘는 6이 되는 거야. 이거건. 그지? 그 다음에 얘도 n제곱 플러스 n에 넣은 거지. 그럼 얼마야? 12가 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총 순서상에 네 가지가 나오는 거죠. 너랑 너 A3. 너 이렇게 짝을 짓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당연히 이 둘은 안 되죠. 왜냐하면 더해서 얼마?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나누면 되겠네. 일단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비가 0이 아니라고만 했기 때문에 공비를 R이라고 잡고 그럼 여기를 얘는 어차피 숫자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네. 얘는 AR 얘는 AR의 제곱인 거라. 첫 번째 AR 더하기 AR의 제곱이 0인 거. 그 다음에 AR이랑 10이랑 더해서 0인 거. 이렇게 둘. 6 더하기 AR 제곱이 0인 케이스. 세 가지가 존재를 해. 이거 나눠서 해야 돼. 맞지?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다. 예. 근데 여기서도 뭐 벌써 지금 보시면 요런 애들 이거 두 개는 직접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되겠네. 요거 두 개는 쉽죠.
첫째, 그러니까 지금 공비가 0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AR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R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은 수렴하는 등비급수가 될 수 없다는 거. 그지?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얘도 아웃. 이런 식으로. 예. 왜냐하면 CN의 절대값의 급수가 실수 S에 수렴한다 그랬는데 공비의 절대값이 1 돼버리면 끝나는 거지. 맞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CN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골라주는 게 맞겠다. 오케이? 결과적으로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답이 있겠지. 맞죠? 음, BN하고 섞어서 해야 되니까. 28번. 얘는 요즘에 나오는 유형이지, 수열 유형. 이해됐냐? 그죠? 근데 물론 이제 그 다음도 중요하긴 해. 알았어? 음,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첫째 항을 공비로 만들 수가 있긴 한데, 그죠? 수렴을 해야 되면, 그러면 나열을 해봐야 되나? 나열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요거는 우리 함수에서 보듯이 함수도 보면 둘 중에 뭐 크거나 같은 걸 뭐 H를 하자 이런 문제도 보면은 이렇게 그려가지고 큰 거를 이렇게 직접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처럼 이거는 한 가지만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요런 애들 그죠? 그러면은 AR의 제곱이 6인 거니까 아예 그냥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수열하고 an 수열을 나란히 나열을 쭉 해요. 그런 거잖아. 항을 직접 비교했을 때. 그지? 나는 여기서 bn이라는 수열을 어떻게 할 거야? 둘 중에 크거나 같은 값을 bn으로 고르고 그게 얼마로 가야 돼? 12분의 11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작거나 같은 값을 cn으로 정했을 때 그의 절대값이 수렴하도록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알았어? 그래서 이것들 항을 나열해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지? 이해했습니까? 직접 비교를 할 수가 있지. 왜냐하면 어차피 이 n제곱 플러스 n은 계속 증가를 하는 함수니까, 뭐야, 수열이니까 언젠가는 얘가 더 커지는 상황이 오겠죠? 그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9번을 보면은 29번.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t가 두 곡선 f하고 g랑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고 ab 사이의 거리 ht라고 하자.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곡선이 있으면 함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들 여기다가 누구 어떤 t를 그어. 근데 그때의 거리를 여기서처럼 뭐 여기도 지금 거리를 ht라고 했잖아. 그죠? 이럴 때는 그냥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 x좌표를 잡아. 그리고 베타 t에서 뭘 빼? 알파 t를 빼는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다 치면 여기서 지금 바뀌죠 상황이 둘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럴 것 같은 그래프는 절대값 씌우고 어쨌든 이걸 뭐라고 하면 돼? 이제 ht라고 하면 되고 만약에 h를 미분하거나 했을 때는 이제 그 알파 t랑 베타 t를 미분하면 되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f고 이게 g라고 했을 때 맨날 하던 그거 아니야? x좌표 넣으면 돼요. f에 베타 t를 넣으면 t다 우리 역함수 미분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만약에 적분이 나와도 똑같아요. 오케이? 적분이 나와도 똑같고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g의 알파의 t가 뭐가 나와? t가 나온다. 이 두 가지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 모양이거든.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fx가 sin ex고 gx가 탄젠트 x니까 그래프를 그리세요. sin
아니 너무 이렇게 슥슥한 제발 너 왜 그래? 일부러 그러잖아. 살짝 영혼을 한 방울만 좀 담아. 알지? 응? 그래서 그 주어진 구간 4분의 파이까지만 딸랑 그리시면 돼. 근데 사인 EX니까 4분의 파이면 근데 극대까지지. 그쵸? 예, 그래서 약간 지수랑 로그가 만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지? 강섭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예, 일단 사인 X가 여기까지만, 그지? 나오면서, 맞죠? 탄젠트 X가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 여기서의 걱정처럼 예를 들어서 크로스 돼서 넘어가는 상황이 없으면은 절대값 빼고 그냥 뺀 걸로 함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근데 그 t가 k에서 최대일 때 그러면 k에서 최대일 때면은 두 가지야. 이거를 이거를 직접 구할 수 있던가. 아니 어찌됐건 이거를 그러면은 이런 거지. k에서 최대면은 뭐야? 극 되겠죠? 그럼 그냥 간단하게 프라임 해가지고 넣어서 0 되는 거 찾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되긴 하거든요. 맞지? 요거는 약간 좀 논술틱한데 얘는 문제가 살짝 약간 그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 테마는 뭐 모의고사 느낌이 나는데 이런 애들은 요즘도 논술에서 한 번씩 보이니까 기본은 이걸 지켜야 돼. 첫 번째가 뭐야? x 좌표들을 문자로 함수로 두고 대입을 한다. 두 번째, 거리니까 두 개를 뺀 걸 h라고 둔다. 이건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알았어? 그런 느낌. 됐죠? 그 다음에 왜 삼각함수가 나왔을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 맞지? 왜 삼각함수가 나왔을까? 다른 함수가 나왔을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좀 그렇겠다.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있죠. 함수가 미분하거나 했을 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지수로 같은 경우는 뭐 지수를 미분한다고 로그가 되는 거 아니지만 내가 지수를 미분했을 때 만들어진 모양을 로그의 정의를 쓸 수 있지. 그지? 근데 걔네들은 이제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걔네들은. 근데 삼각함수는 달라. 잘 봐. 내가 탄젠트에다가 알파 t를 넣었어. 근데 이게 지금 t가 나오는 이런 관계잖아. 그죠? 사인도 마찬가지고. 그럼 얘를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시컨트 제곱의 알파 t에다가 곱하기 알파 프라임 t가 1이다가 나오잖아,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삼각함수는 아니야. 자, 시컨트 제곱 알파 t가 탄젠트 알파 t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된 삼각함수로 된 녀석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t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알파 t는 안 나와도 알파 t는 뭐야? 역함수죠. 탄젠트 역함수라서 그거는 구할 수 없으나 알파 프라임 t는 구할 수가 있더라. 그죠? 이런 식으로. 사인도 마찬가지고. 알았어? 그래서 지금 이거 그림 그려보면 어때? 이거 절대가 필요해 안 필요해? 이 문제 안 필요하죠? 그럼 그냥 HT를 뭐 예를 들면 거기 그림을 니네가 그렸을 때 큰 놈이 알파 그런데 사인이 위로 부르고 탄젠트 아래 부르니까 탄젠트 쪽이 알파 맞겠네. 요거 그죠?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렇게 잡았다 치면 나는 H 프라임 T가 필요할 때 단순히 알파 프라임 T에서 베타 프라임 T를 빼는 작업을 하시면 얘네 자리에 사실 탄젠트나 사인이 아니라 그냥 t에 대한 식을 대입할 수 있어요. 사인도 마찬가지겠죠. 사인은 좀 거시기 하지. 루트가 들어가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거 들어가고 그 두 개를 뺀 게 h 프라임 t가 되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t가 k에서 최대다. 그냥 프라임 0 되는 거 찾아보시면 되겠지요? 근데 그 근을 만약에
구할 수 없으면 어떡하죠? 방정식이라는 게 항상 풀리는 건 아니니까. 근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근을 못 구할 수도 있잖아. 이게 풀기 힘든 방정식. 그지? 알았어? 근데 여기 삼각함수라는 게 그런 파트야. 얘네가 함수끼리 연결이 되잖아. 그래서 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은 sin x, sin x 하고 마이너스 x 뭐 플러스 뭐 2분의 1 같은 게 떠지. 알지?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sin x가 있고 직선이 이렇게 쭉 내려가요. 구간을 0하고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까지만 딱 잡았어. 그 어떻게 생긴 거야? 2분의 파이까지만 딱 잡아. 그죠? 얘는 이렇게 생겼죠. 그때 만나는 교점. 알파. 지수록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뭐야? 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분의 1과 같으니까 너 대신에 내가 너를 쓸 수 있구나.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니네가 이거를 정리했어요. 정리했는데 이걸 0이 되는 근이 못 구하겠어. 어? 여러분들이 능력 부족으로 못 구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건 근을 구하는 게 아니야 누가 봐도. 예, 그러면 그 근이 존재한다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얘 따로 보면 되지. 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존재한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K 구하라 그랬니? 아니잖아. 그 K에서 최대일 때 K 제곱을 구하자라고 했어요. 어쨌든 그 K는 얘네들이 같아지게 하는 즉 뭐야? 알파 프라임 K는 뭐야? 베타 프라임 K가 되는 식을 만족만 하면 되고 여기서 니네는 꼭 굳이 K가 아니라 K 제곱만 이끌어내면 되는 거 아니니? 그쵸? 예, 그런 거야. 왜냐면 저런 경우 이제 논술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게 여러분들 답 구해보면 막 이중근호 나와. 그죠? 만약에 저 K제곱의 답이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그러네 여기도 그러네 K제곱에 A 플러스 B 루트 3 이게 만약에 둘 다 존재하는 값이라면 여러분들이 직접 K를 구하려고 발부능 치잖아? 그럼 뭐 나와? 이중근호가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중근호가 나올지 아닐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 모의고사는 수능은 어차피 그렇게 되는 순간 얘처럼 이렇게 A, B 세팅을 해주지 논술은 그게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근을 직접 구할 수 없는 게 등장하면 일단은 구하지 말고 이걸 만족할 때 뭐 K 제곱을 구하셔 그러면 그게 좀 티가 나는 거거든요 문제에서. 알았니? 그럴 때는 K가 아니라 K 제곱에 포커스를 두고 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해됐지? 7회 가겠습니다. 7회 갈게요. 7회 미적분 27번은 3점짜리였고 3점짜리지만 풀이 과정이 결코 3점스럽지 않은 내용은 3점일 수 있으나 그쵸? 뭐 예를 들어 그냥 평균 변화율이 이거다. 그러면은 GT식을 세우면 뭐요? 2의 t제곱분에 f의 2의 t 빼기 f0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게 이제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2의 t제곱분의 f의 2의 t 빼기 f 0이고 그냥 미분을 한다 치자. 그지? 그러면은 함수가 f의 2의 t에 빼기 f0의 괄호에 2의 마이너스 t제곱 함수이기 때문에 저거 미분하는 걸로 되겠지요? 그죠? 요 이야기니까. 28번. 방법이 뭐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겠지만 fx 플러스 이런 fx 더하기 f 프라임 x 여기 fx 플러스 1이 fx 플러스 f 프라임 x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 엄청난 힌트가 있어. 지금.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누구 적분이야? XFX 적분이죠. 맞지? 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위에 보면은 fx 플러스 1에 fx니까 이제 구간 길이가 1짜리가 나오잖아. 그지? 이거 지금 1 간격이 되는 함수들이 나오는데 밑에서는 보면 적분이 마이너스에서 1까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이너스에서 0, 0에서 1로 찢어가지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맞지? 이런 거고. 자, 그러면 일단 XFX에서 할 게 없잖아. 만약에 그 문제 주어진 조건, 나머지 F0이나 이런 거는 그냥 값이니까. 그게 없으면 주어진, 그러니까 구하려는 적분부터 먼저 손을 대면 되지 않을까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제곱 f 프라임 x. 맞지? x제곱 f 프라임 x의 dx. 지금 0에서 1까지. x제곱 f 프라임 x의 dx. 근데 나와 있는 적분값은 마이너스에서 1까지 xfx의 적분값이라 얘를 이용해서 0에서 1까지를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적분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데? 그죠? 부분적분 하시면 될 것 같고. 맞죠? 그래서 x제곱에 fx를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2x f 프라임 x. 그래서 얘가 지금 2로 던져져 지금. 이거야. 그지? 요거 구해오라고. 요거. 어, 그죠? 그래서 XFX가 여기서 나오니까 거기 문제에서 근데 얘는 0에 마이너스에서 1까지인 거죠. 그지? 어떻게 해야 돼? 그 적분 구간 땡기는 것만 해주고 넘어갈게. 인테그랄 마이너스에서 1까지 x fx를 두 개로 찢어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fx. 알았어? 그러면 요 i를 치환적분을 해. 그지? 구간을 바꿔.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0에서 1까지 xfx인 거니까 둘 중에 하나든 어쨌든 간에 이거 바꾸라. 맞죠? 근데 평행이동으로 생각해도 되고 대입하는 걸 생각해도 되는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그지? 그러면 x 플러스 아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 주어진 게 그거잖아. x에 x 플러스 1이 그죠? 이걸 쓰자. 그래야 그러면 반대겠네. 반대로 0에서 1까지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로 바꾸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 플러스 1에 fx 플러스 1로 xfx가 아니라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시킨 걸로. 이 친구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을 하면 그지? 0에서 1까지의 0에서 1까지 xfx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그지? 이런 거. 다른 데서도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구는 바뀌고 누구는 안 바뀌죠. 얘가 뭘로 바뀌어요? 여기 있잖아. fx 플러스 f 프라임 x로 바뀌어.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그러니까 이게 이건데. 그죠? 이거 자리에는 얘를 넣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구간들은 저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응? 어차피 0에서 1까지 xfx가 필요한 거니까. 그죠? 얘만 구하면 되잖아. 이 친구 구해서 여기다 넣으면 답이니까. 맞지? 그게 이제 28번이 되고, 그 다음에 29번. 등차수의 a에 대해서 두 수열 a, bn의 모든 항은 양수이고,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k n제곱 더하기 1분의
AK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A1이 로그 블라블라랑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그 리미트에 걸려있는 수열을 뭘로 나눠야 되겠어? 공비 똑같아. 똑같아. 이것도 공비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잖아. 그죠? 공비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비의 조건에 따라서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공비가 지금 AK잖아요. 그러니까 AK가 마이너스 1에서 그지? 아니다. 지금 양수구나. 그러면은 0에서 1 사이. 1,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알았어? 나눠서 푸셔, 나눠서. 이해됐죠? 근데 그렇게 바꿨더니 B3이 1이다. B3이 1이면은 K에다가 3을 넣으면 어때? 그 극한값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극한값이 언제 0일 거냐 이거지. 그지? 아까 쌤이 AK가 0에서 1 사이일 때랑 1일 때랑 1보다 클 때 나눠서 식 세우라고 했는데. 답 나왔어? 세 자릿수 나왔어? 520. 아, BN의 합이 급수가 16분의 529 나와요. 절묘하게 16 곱하기 블라블라 529. 그러니까 이게 502, 529 저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급수 문제들 조심하시라. 앞에서도 마찬가지. 앞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몇 개가 달라. 알겠지? 그지? 몇 개가 다르고 그러다가 수렴한 그러니까 유한계를 제외하고 이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앞에 몇 개는 규칙을 따르지 않고 다른 규칙을 따르다가 그게 100개든 1000개든 유한계에서 끝나잖아. 그럼 되는 거야. 알았지? 발산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실은 좀 커지다가 다시 수열이 정신 차려가지고 얼마까지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 수렴하는 수열 형태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AK가 1보다 크다. 그럼 당연히 뭐야 최고점 계수 보듯이 AK n제곱에 AK n 플러스 1제곱이면은 극한은 AK겠지. 그러면은 생각해봐. AK가 1보다 큰 숫자가 나오면은 걔네들은 극한값이 그냥 그 숫자 1보다 큰 숫자일 거 아니니. 맞지? 근데 3번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3번에서 즉 A3가 공비가 되는 건데 A3를 넣었을 때 얘가 얼마로 수렴을 해야 돼? 0으로 수렴을 하는 상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생각해봐봐. 얘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비 범위에 따라서 나눠서 문제를 푸시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AK가 1이면 그죠? 그냥 1 넣으면 되죠. 2분의 1 마이너스 2A1입니다, 님들아. 근데 AK가 1보다 커요? 발산하죠? 무한대로 무한대 그 꼴이니까 뭐가 돼? AK가 되겠죠? 알았어? 이런 식이야. 그러면은 극한값이 1보다 큰가? 1보다 큰 극한값이 있어. 예를 들어 5라는 극한값이 있어. 그러면은 AK가 5일 수 있는 거야. 만족하잖아. 근데 지금 현재 극한값이 얼마야? 0이죠. 0인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0이 나올 수, 이게 0 나온다고? 말이 되냐, 이게 지금? AK가 1보다 큰데?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지.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는 그냥 하자고. 얘가 0일 수 있어서 A1은 0이어야 되는 거. 얘밖에 없잖아. 0 될 수 있는 게 극한값. 그죠? 그래서 첫장이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다. 0 되려면. 그죠? 2분의 1 마이너스 1분. 그죠? 이해했습니까? 그런 느낌. 네.
그럼 당연히, 너무 당연해서 안 적었냐? 지금 3번이 1인 거고, 그죠? 공비가 1인 거. 우리가 지금 K에다 3 넣었으니까. 이건 당연인 거. 이렇게 수열이 만들어져요. 근데 A에는 등차 수열이. 그죠? 어. 그런 거야, 그냥. 예. 다음 8회 가겠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 색칠이 안 돼 있는데 뭐 이게 지금 얘들아 지금 발견하면 어떡해. 이거 이미 준 건데. 근데 거기 문제 하나 있어. 약간 절묘한 그 모양 뭔지 알겠지? 살짝 부메랑처럼 된 거. 조그마하게 이제 그려져 있는 부분 뭐예요? 지금 부채꼴에서 그 직각삼각형처럼 생긴 삼각형 두 개. 직각삼각형 아니야 거기? B1, O1, P1이 직각 표시가 안 돼 있네. 그거 아니야 얘? 제발 그렇게 하지. 왜 그래요? 지금 보면은 중심각이 120도. A1, P1하고, 에이, 거기 보면 A1, P1하고 O1, A1이 2대 1이라고. 그럼 120도에 30도 빼니까 90도 맞구만. 근데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고 지금. 그래야만 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첫 장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냥 특수가 나왔으니까 그냥 부채꼴에 두 개 빼면 되는데 공비 그죠? 공비가 두 번째 그림이랑 몇 대 몇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들 그러면은 사실 이 문제는 그냥 그 직각삼각형 O1, P1, B1 있죠 지금 거기에 접하는 부채꼴인 거지 그리고 거기다가 어 접하도록 근데 이거는 크기가 커도 상관없 얘가 유니크하게 정해지나? 유니크하게 그어지나? 이거 두 번째 그림 아니다. 이거 어디다가 이거 두 번째 그림에서 사실은 그게 다 빠져야 되거든요. 거기 뭐 안에다가 선분 그은 거 있지. 두 번째 부채꼴 작은 거. 거기 안에 선분 막 그 원래 그림처럼 그려진 것들은 빼고 해야 돼. 어차피 이건 의미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O2라는 그 부채꼴의 중심에서 당의 접점으로 가는 수발을 내려야 되는 건데. 그쵸? 수발을 내려야 되는 거. 음, 그럼 그거를 이렇게 합시다. 지금 거기에 보면은 얘가 이렇게 그림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림이 좀 커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첫 번째 그림 있죠 거기 보면은 B1, O1, P1 있지 그 그림 이야기하는 거야 거기에서 얘가 지금 특수각으로 이렇게 왔잖아 그리고 여기서 90도 이렇게 가잖아 근데 부채꼴인데 길이가 달라 버리면 안 되는데 그지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첫 번째 그림이
여기다가 부채꼴을 하나, 그지? 120도짜리 집어넣는데 얘가 뭐야? 여기서 접하게. 약간 이런 느낌? 어?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거기 첫 번째 그림에다가 새로 그린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 중심, 얘가 지금 O2잖아. 여기서, 여기다가 내린 수선이 필요한 거지. 여기 안에서 막 그 삼각형 또 만들고 하는 건 필요가 없고, 알았지? 이해되냐? 요게 필요한 거야. 됐니? 거기에서 그 P2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이해됐지? P2는 안 필요하고, 그냥 엽다고 치고, 여기에서, 여기 O2 프라임이라고 치면 여기 수선 내린 거 있잖아. O2 발. 맞지? O2에 수선 해봐, O2 발. 요거. 예. 그러면은 얘는 이 느낌인데. 여기 이 각도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지? 이 각도. 어차피 여기 첫 번째 도형에서는 다 길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이거의 닮음인 상황이 여기서 또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각도를 알면 여기서 이렇게도 잡을 수가 있는 거라서 이런 애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O2랑 잡는 게 어디 보자. P1을 A1, P1이 O1, A1이랑 2대1. 그 다음에 이거 R1. 그림 R1에서 O1, P1의 중점 O2. 예, 중점이네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중점이니까. 그렇지. 얘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좀 더 큰 것도 그릴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이 그릴 수 있어서. 아,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지금 쌤이 처음 표시한 요 노란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만 알면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요 길이랑 요게 또 같은 거니까. 그럼 요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요 각도에 대한 비율은 이 큰 삼각형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논술이 안 나오길 바라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한번 그냥 던져볼까요? 예, 공민대 나올 것 같아. 국민대 문제 많으니까 그 약수령이잖아. 어? 답만 내면 돼, 답만 내면. 진짜. 미적분 고인물이 아니어도 돼. 그냥 정확하게 풀 줄 아는 애들 그냥 가서 정확도, 정확도. 아 저런. 그 다음에 28번. 7회까지 하겠습니다. 8회까지 하겠습니다. 28. 에이 설마요. 자, fx가 사인 제곱 또 모자라서 사인 제곱에 lnx가 들어가 있는 어마무시한 함수. 그죠? 야, 근데 이 사인 제곱의 x를 한 번쯤 그려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사인 제곱 x에 다 있잖아.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사인 제곱 x를 안 그려봤으면 이거는 그지? 사인 제곱에서 코사인 제곱에서 이런 애들 그죠? 예.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그랬지. 얘가 어디에서 그 값을 갖느냐? 이거 따져본 적이 있다면 사인의 제곱에 lnx가 들어간 건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게 없어요. 왜? 이걸 미분을 했어. 그러니까 얘가 프라임이 요거에 프라임이 0되고 막 극대극소하고 얘는 극대극소가 생명 아니야. 이 그래프 뭔지 알지? 정근선이 없으니까 그죠? 굴곡이 더 생긴 녀석들인데 사실 그런 거야. 이게 우리가 어떤 함수의 제곱을 한다. 그럼 이제 마치 뭐랑 똑같냐면 x제곱에다가 어떤 함수를 그지? 합성한 꼴이 되는 건데 우리 이제 이차 함수가 곡선이잖아. 이렇게. 응?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알지? 그러면은 거기다가 어떤 함수를 집어넣으면 상식적으로 그 함수를 제곱을 하면 이제 보통 이제 그 휘어지는 굴곡이 더 많아지는 것 뿐이야, 그냥. 알겠지? 많아지는 것 뿐이고. 이유는 간단하죠. 얘가 미분이 되면서 속미분까지 같이 튀어나오니까 그런 거야. 특히 삼각함수는. 어?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해도 니네 사인 제곱 x 그래프는 대략 아니까. 어? 얘는 극대극소가 참 중요하더라라는 생각을 했었잖아. 오늘이라도 해봐라. 그러면 얘를 미분할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뭐가 나와요? 얘를 미분해서 lnx를 넣는 그런 짓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처럼 풀어도 상관이 없는 게 얘 속미분 x분의 1 나와요. 0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안에 lnx가 들어가니까 여기 자리에 x가 있는 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근을 구할 수 있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인 제곱 x가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그 근들만 알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lnx가 그 친구가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맞죠? lnx가 그 친구 찾으면 된다. 근데 얘는 이거를 못 해가지고 어? 어디서 극대극소인지 모르겠시요. 또 이걸 또 사인이 0 되는 거 코사인 0 되는 거 이것저것 찾고 있으면은 사인 제곱 x 옆에서 난데 이러고 있어. 사인 제곱 x, 사인 2x. 그러면은 야 사인 x가 0이 되는 것보다 어때? 더 짧아졌지? 더 많네. 그래서 굴곡이 더 많은 거야. 기울기 0 되는 게. 그래서 띠용 나와. 띠용 이런 느낌. 그래서 그 친구를 누가 가져가면 돼? lnx가 이제 가질 수 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직은 아니다. 알았어? 그래서 fx가 그딴 식으로 생겼고요. 왜 x가 a 이상일 때 fx가 이거고 a는 1에서 2의 파이 제곱까지인지를 보면은 그게 fx를 이제 합성하려는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fx를 여러분들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저기 a 사인 제곱 lnx 쓰시면 되고 중요한 건 그러면 0에서 무한대에서 정이 됐으니까 어느 구간이 b요? 0에서 a가 b죠? 찾아. 아니 0 이상으로 해서 정의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x가 a 이상일 때는 누구? fx는 a 사인 제곱 lnx라고 했잖아. 그럼 어디가 변냐고. 0에서 a까지가 변죠 함수가. 그걸 찾아야 돼요. 알았어? 그게 이제 그 합성함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죠? 음. 그걸 찾지 않으면 이 문제는 뭐 말짱꽝이죠. 뭐겠어? 찾아봐 함수.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있었으면 아니다. 있어야 한다고 강요해도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응? 합성함수 꼴이 딱 힌트인데. 근데 요거 함수 세팅하는 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지? 정확하게 딱 그러니까 함수가 x가 a 이상일 때 저기 a의 사인에 제곱에 lnx라고 줬고 0보다 크다. 그건 같다.
이선 여기를 몰라. 그지? 그래야 함수를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의를 한 거잖아. 0 이상. 그랬을 때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거 해야 뭐 이제 그지? 연속이고 미분 가능. 이거 하려면 함수를 뭐 알아야 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해. 내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요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는가? 사인 제곱 x를 그려본 적이 있는가?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내가 그랬지. 저기 안에 2의 x제곱이나 lnx가 들어가도 어떤 그래프의 흐름은 비슷하다. 어차피 그치? 굴곡이 더 생기는 거 아니다. 자, 사인 제곱 x의 맥시멈 값은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집. 그러면 얘는 때려 죽여도 a 이하예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합성함수, 그러니까 우리 미적분 하는 친구들이 미적분 파트에서 합성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돌리고 미분, 합성함수 이분 쓰고 하려고만 하는데,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 fx, 그러면 봐봐. 그래 놓고 이제 만약에 그 수투나 이런 데서 f 합성 f가 fx 이런 거 나오면, 이건 또 치환한다? 이상하지? 간단해. 겁나 간단해. 간단하죠? fx가 a 이하죠. 일단 뭐 이 구간에서든 어쨌든. 그죠? 그러면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요식은 t는 k 곱하기 ft가 될 텐데 그때 t는 뭐야? a보다 작거나 같지. 나왔는데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가 뭔지? 잘 잤어? 자, 그래서 ft는 맞죠? k분의 t. 맞지? 이렇게 함수를 잡을 수가 있어.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그죠? 쉽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제 뭘 쓰면 돼요? 미분 가능 연속 이거 쓰시면 되겠고. 계산입니다, 계산. 계산이 삼각함수라서 뭐 아주 빡센 편 아니야. 그렇다고 뭐 심플하지 않은데. 적당해, 아주 적당해. 더 적당한 게 29번. 요거는 우리 기본기다 생각하고 알아둡시다. 어, 지금, 자, gx를 적분을 하래요. 세상에.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gx가, 그지? 나는 g의 뭘 알아? g 프라임을 알아. 이중적분 하지 마. 이중적분을. 나중에 제대로 배우면 원래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 텐데. 자, 그래서 gx 봐봐. gx 니네가 이제 적분을 해. 적분을 직접 한다고 치자. 그걸 떠나서 이거 gx는 1부터 x까지 flnt 보자마자 뭐 해야 되니? 미분해야 되지. 그럼 나는 g 프라임의 x를 알고 있지. 알았어?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거 한 적 있어. 내가 이 함수를 직접 적분을 못하는 함수야. 최근에 했어, 최근에. 최근에 했지?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이 함수를 적분을 못해. 근데 씨발 적분을 하래. 그러면 대신 이 함수의 미분은 알아. 그랬을 때 저 gx를 적분하는 방법이 뭐야? 부분 적분. 그죠? 알았어? 나 분명히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어. 부분 적분 알아. 1 곱하기 gx로 바꿔서 x g'x로 바꾸는 거지. 왜? 나는 g'을 아니까. 됐죠? 요겁니다. 이 문제는 그 이야기를 위에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나발이고 필요 없이 일단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게 최근에 수업 들은 걸 기억을 하고 있다면 뭐 그게 정상이지요. 알았죠? 그럼 선생님이 갑자기 나온 이 2의 x제곱은 뭔가요? 이게 그거예요. 그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lnx를 t로 치환해서 치환적분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그렇지? 선생님이 적분과 친해지 이런 데서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방법 x분의 1 오늘의 마지막 개념이니까 잘 들으세요. x분의 1 dx가 dt로 바뀌는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바뀌는 적분법이 있고 그 다음에 로그가 지수로 바뀌기 때문에 이 x가 뭐예요? 2의 t지. 그래서 이거를 dx는 2의 t에 dt로 바꿔가지고 적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럼 거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놈이 있으면 반대로 얘를 x로 치환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그게 이 문제예요. 오케이? 예. 두 가지 알아두세요. ln을 치환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치환해서 바로 미분을 때리는 방법이 있고 뭘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만 가능한 그지? 관계지. 사인은 안 돼요. 사인 안 됩니다.